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최재현 교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1급 실기 기출 액세스 201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기 그러면 DB 그렇게 되어 있지만 DB는 액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액세스의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 30점짜리 문제죠. 아시다시피 실기는 총 Q1부터 Q4까지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문제는 Q4 정도? 아마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Q4도 뭐 이 정도의 프로그래밍 정도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비해서 액세스는 상당히 점수 확보가 쉬운 편이다 라고 뭐 누구나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다만 여러분들께 오리엔테이션에도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본 과목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테이블이 뭔지도 모르고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쿼리는 더더욱 모른다면 역시나 시간을 좀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지사항에 대해서 각 테이블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 봤더니 봉사기관 테이블, 그래서 기관 코드 필드는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 그리고 하이픈, 기호 1개, 숫자 2개. 이게 00인지 5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단서들이 붙어 있죠. 이 단서가 완료되지 않거나 완수되지 않으면 당연히 감점 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 5번까지의 문제들을 보면 전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괄호 안에 그 네임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면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다 학습한 바 있는 분들이 이 과목을 아마 듣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가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를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메뉴를 그냥 접근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의 시험 문제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메뉴를 우리가 선택하고 약간의 설정을 바꾸어 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봉사기관 테이블, 그럼 우리는 봉사기관을 일단 찾는 게 먼저죠.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 이 디자인 보기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메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디자인 보기를 다시 클릭하면 관련된 메뉴가 올라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메뉴를 찾아서 이 메뉴에서 도대체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마스크가 메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동안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 옵션 이름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머리 끌기에 붙어있는 이 세 가지는 대체 어떻게 푸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답안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걸 살펴보면 그냥 이걸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입력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밑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기관 코드 필드는 S-00에서 스몰 s가 아닌 캐피탈 S죠. 대문자 S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틀리면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문자로 변환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L, 이것이 이제 A에서 G까지의 영문자와 한글을 입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S-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하이픈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 숫자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00이라고 우리가 넣은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L-00까지 그래 오케이. 세미콜론 0은 또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미콜론 0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서식 문자를 테이블에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필드 여기 보면 시수라고 되어 있네요. 시수라고 되어 있는 필드에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마킹은 안 해놨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을 볼 때 유효성 검사 규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두고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라고 찾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렇죠?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있지요. 이 옵션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꼭 외워야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들을 꼭 정리해 두셔야 하죠. 가령 예를 들어 1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과 여만 입력하도록 설정한다거나 특히 like 되어 있고 이제 따옴표 안에다가 별표 그리고 우리가 골뱅이라고 불리는 그쵸? at이라고 불리는 이 골뱅이 그리고 별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에 필드의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세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정리하고 시험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수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필드 이름을 찾아서 시수를 찾고 시수에서 그쵸?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라고 했을 때 유효성 검사 규칙에 화면 아래에 잘 보시면 between 1 and 8이라고 입력했어요. between 1 and 8을 왜 집어넣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은 밑에 있구나. 그쵸? 밑에 디자인 우리가 스타일에 가셔서 해당되는 일반 탭에 있냐, 조회 탭에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메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1번의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 입력. 이름 되게 길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날짜와 시간이 모두 입력돼야 되는 경우에는 n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날짜, 오늘 날짜만 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d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옵션 이름이에요. 그쵸? 해당되는 옵션 이름을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쵸? 기본 값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포인트가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뭘 해야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당장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뉴를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여기 썼는 저기 썼는 다 찾아보는데 그건 언제? 처음 공부할 때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메뉴 밑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안 나오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모르는 건 패스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특히 실기 문제를 풀 때 딱 문제를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단 패스하고 넘어간다. 패스하고 넘어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푼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실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봤더니 재학생 테이블에 학과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학생 테이블부터 찾아서, 그쵸? 테이블의 재학생을 찾고 재학생에서 뭘 해요?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야 우리가 옵션 메뉴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일반 탭, 조회 탭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필드를 그쵸? 클릭한 이후에 인덱스 항목, 그쵸? 문제에서 준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중복 가능한 상태로 옵션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 가능이라고 하는 옵션이 존재하는구나. 그쵸? 그리고 인덱스 설정, 도대체 인덱스란 메뉴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많은 메뉴를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나 외우는 거 귀찮고 그런 거 싫어해 라고 한다면 DB 구축 문제에서는 관련된 테이블을 찾아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메뉴부터 찾기 시작하자. 그리고 주어진 옵션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동그라미 친 것들을 당장 찾아가서 그쵸? 메뉴를 클릭하고 거기에 옵션을 설정해 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보면 역시 재학생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라면 여기서가 마킹은 안 났지만 빈 문자열의 허용 여기다가 그쵸 밑줄을 치거나 네모를 쳐놓고 또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5번부터 다시 해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큐.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하라고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학생 테이블 안에 연락처라고 하는 필드를 찾아가지고 그 필드의 옵션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메뉴 명칭이고 옵션 이름인 것을 모르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화면이 하나의 화면이지만 이걸 제가 잘라서 다시 붙였죠.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빈 문자열을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문자열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아니오였겠죠. 이걸 우리가 예라고 타이핑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는 걸 클릭해 보면 거기에 옵션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선택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푸니까 쉬운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서 보셔야 돼요. 재학생 테이블, 연락처 필드, 빈 문자열, 허용은 yes구나. 그렇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혼자 문제를 풀 때는 단 몇 분 만에 3분 또는 4분 심지어는 몇 초 만에 끝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Q1의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포맷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엑셀 포맷, HTML 포맷, XML 포맷, 텍스트 파일 다양한 형식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이 뭐 엑셀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괄호에서 어떤 파일인지 이름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불러오기, 그쵸? 찾아보기에서 여기는 파일 이름의 경로는 제 컴퓨터의 경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쵸? 찾아보기를 누르면 시험 환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범위의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의 내용을 가져와 봉사기관 추가라고 하는 테이블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역시나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그림, 그리고 두 번째 옵션에 같은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 자,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외부 데이터에서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 가서 엑셀 클릭하는 이유는 뭡니까? 확장자가 엑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와서 길게 말로 설명해 놨지만 우리는 그냥 눈으로 슉 클릭. 오른쪽에 메뉴가 팝업이 되면 경로 찾아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그쵸? 얘가 선택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쵸?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을 누르시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름 있는 범위를 표시. 그렇죠? 이름 있는 범위를 표시한다. 그렇죠? 왜? 이름 있는 범위를 표시하라고 범위에 그쵸 정의된 이름을 추가 기관의 내용을 가져와서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선택해 보시고 이름 있는 범위 표시를 클릭해 보셔서 뭐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의 화면이 다음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데 이때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이냐 없음이냐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바뀌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대부분 컴퓨터를 공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분들이냐.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쉬운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돼요. 왜일까요? 되는 것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뭐가 바뀌는지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크된 것들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 화면이 또 나오죠. 자, 그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 이 기본 키 없음이 역시 옵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키 없음을 클릭해 놓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즉 첫 번째는 열 머리그림,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은 다 뭐였다? 옵션 이름이었다. 자, 옵션 이름을 클릭해 놓고 다음 버튼을 딱 눌렀더니 필요한 정보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났네. 끝난 게 아니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기관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기관 추가라고 이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마침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책은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번호표들이 붙어 있죠. 번호표들이 붙어 있고 이걸 이렇게 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강의실에서 제 화면을 띄워놓고 그쵸 제 컴퓨터를 비춰드리면서 이렇게 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쵸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특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과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당되는 것들을 실제로 클릭하면서 화면이 바뀌는지를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1번에 3번에 왔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 간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봉사 내역 테이블이 있고 봉사 기간 테이블이 있는데 기관 코드 필드와 기관 코드 필드를 1대 M의 관계로 세팅할 거야. 이것도 1대1이 뭔지, N대 M이 뭔지, 1대 M이 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고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그쵸 화면에서 봤을 때 숫자가 그쵸 적혀 있어요. 1 그리고 m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m 대신 여기 무한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쵸? 다시 말하면 재학생이 한 재학생이 그쵸? 여러 개의 봉사 내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액세스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말고 여기 몇 가지 옵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의 유지대로 설정해야 하고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해야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즉 설정하시오라고 하는 거에 앞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옵션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옵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DB 구축 문제에서 관계 설정하시오라고 딱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찾는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 찾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관계를 찾자. 관계를 일단 클릭해. 그렇게 클릭해 놓고 이 테이블들을 끌어다가 드래그. 그쵸? 클릭해서 찍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다가 빵 하고 갖다 붙이면 얘네가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쵸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리 끌기호 얘네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쵸? 자, 관계에 대한 편집을 이야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관계 편집에 보면 앞에 체크박스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이 3가지가 바로 이 머리 끌기호 3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 설정하는 건지 안 되도록 설정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걸 보시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할 거냐? 다른 듯 같은 듯 이렇게 보이지만 이 표현이 이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체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 체크박스들이 곧 머리 끌 기호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옵션 이름이네 하고 그냥 쭉 긋고 마킹하면 되는 거고 관련 필드 값도 변경대로 설정하시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거를 보시면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거죠. 이 없도록 설정하는 건 없는 데가 아니라 체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그쵸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는 제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이거 하나씩 클릭하면 쫓아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봤어 라고 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관계 편집의 메뉴 안에 들어있는 옵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 중에서 특히 뭘 신경 써라? 이 세 번째는 건 꼭 신경 써서 체크해 보고 가야겠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고요. 배점도 25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하는 얘는 문제마다 계속해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폼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폼을 다음에 화면과 같은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각 3점짜리입니다. 즉 5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총 15점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점은 어디 있어? 뒤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폼이 뭐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오스크든 아니면 화면에서 작성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용어들도 많고 규칙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사무 환경에서 보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합니까? 주어진 필드에다가 값들을 그냥 입력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해당되는 필드 안에 값들이 그냥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죠.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보통 액세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바로 이 폼 문제를 상당히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쵸 충분히 잘 알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자 일단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폼이라고 하는 그룹을 찾아야죠. 폼에 갔더니 쭈르륵 있는 것 중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찾고 그럼 봉사 내역 입력을 찾아서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찾아가지고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했던 것처럼 아, 1번 문제, 2번 문제는 그냥 오른쪽 그쵸? 디자인 보기가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을 땅 하고 올리는 순간 굉장히 복잡한 화면. 보통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런 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뭔가 이런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드는 것이 화면에 빵 하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이 아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왼쪽이시겠죠. 저한테 이제 오른쪽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네모, 그쵸? 검정 네모처럼 보이는 아이 얘를 그쵸? 폼 선택기라고 부르는데 얘를 폼 선택기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한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자, 왼쪽 구석에 있는 이 네모 기억하자. 얘를 더블 클릭. 그래야 폼에 대한 속성 시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걔가 나와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화면은 만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면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짠 하고 나왔더니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예로 설정하시오. 그래도 다행스럽게 따옴표 안에다가 친절하게 넣어줬네요. 자, 그러면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가 뭐예요? 메뉴 이름이에요. 해당되는 메뉴 찾고 옵션을 예로 바꿔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쉽게 점수 3점이라니. 그쵸?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합격? 예, 그래서 액세스는 웬만하면 그냥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찾을 때, 그쵸?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인 탭이, 예, 데이터 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탭에서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왜 안 보이냐, 나는. 그쵸. 교재들 보거나 문제를 풀 때는 쭉쭉쭉쭉 풀어가니까 이거 뭐야 그냥 보이잖아 라고 하지만 얘네 탭이 굉장히 여러 개의 탭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면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할 때 그쵸? 데이터 탭에 선택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나 삭제 가능 그쵸? 이게 추가 가능과 삭제 가능이라는 옵션인지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쵸? 역시 연습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추가 가능, 삭제 가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얘는 데이터 탭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마킹해 놔야 시험 볼 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찾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의 네 번째 문제를 봤더니 그쵸? 해당되는 폼에서 본문 영역의 다운편에 든 거 봤더니 텍스트 기관명과 텍스트 봉사 날짜 컨트롤에 기관명과 봉사 날짜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오. 바운드 튕긴다는 뜻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어찌하란 얘기냐? 라고 하는 것들, 그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속성 시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쵸? 그 속성 시트에 보면 이 왼쪽 위에, 그쵸? 우리가 셀렉트 버튼 안에 들어있는 메뉴들을 살펴봤더니 텍스트 기관명이 일단 선택되는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텍스트 기관명이 이제 확인한 후에 컨트롤 원본의 펼침 단추를 후룩 하고 열었더니 이 안에, 그쵸? 이 안에 봉사 코드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필드 이름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 중에 뭐 하라는 얘기냐? 그쵸? txt 기관명, txt 봉사 날짜는 바로 이거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모르면 뭐 하라는지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봉사 날짜라고 하는 컨트롤에 그쵸? 가서 기관명과 봉사 날짜 필드를 역시 바운드 시키라고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이 텍스트 봉사 날짜를 찾고 그쵸? 찾아서 거기에서 그쵸? 해당되는 것들을 컨트롤 원본에서 봉사 날짜를 선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바운드를 시키는 거다. 그쵸? 그래서 기관명과 봉사 날짜를 그쵸? 바운드 시키는 것이 대체 뭐 한다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원본에 가서 텍스트 형식에 가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을 클릭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메뉴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어디 있었더라 하고 찾다가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메뉴 클릭하는 것들은 그쵸? 수초 안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죠. 자, 보통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봤더니 폼 바닥글 영역의 텍스트 총시수 컨트롤에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석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설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지를 그냥 예로만 던져줬습니다. 그쵸? 15가 들어가면 총시수 15라고 표시가 되게 그쵸? 이렇게 텍스트가 보여지게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보여지는 것과 실제 결과물을 봤더니 썸 시수 안에 대괄호가 빵 하고 들어있는데 대괄호까지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썸과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을 소위 말을 호출하면 대괄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설명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입력한 것과 보여지는 게 달라. 아, 왜 다르지?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에다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엑셀에서도 정리했던 것처럼 총시수, 그쵸?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가져올 때 따옴표 안에다 집어넣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는 뭘 합니까? 앰퍼샌드로 연결하죠. 앰퍼샌드, 그쵸? and, 그리고 그쵸? 여기서 and라고 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생긴 아니라 우리가 앰퍼샌드라고 부르죠. 이 앰퍼샌드로 연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총시수, 그쵸? 메뉴 이름 찾고 컨트롤 원본에 가서 이렇게 표시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요? 패스하세요. 패스해 놓고 나중에 기억이 나면 3점 확보하는 거고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패스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때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거고 정말 이렇게 머릿속이 아주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구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폼 바닥글 영역에서 폼 바닥글은 또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폼을 잘 보시면 머리글이 보이고 바닥글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이 특강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격증 후딱 따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아마 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회차 풀어보고 한 번 본다고 자격증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일 자격증 하나씩 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씩 공부하는, 심지어는 몇 달째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이슈예요. 자, 폼 바닥글 영역에서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컨트롤에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시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다행스럽게 머리 끌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쿼리 이용해 그리고 dsum 함수 이용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sum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dsum 또는 daverage 이렇게 앞에 d 붙는 아이들의 일종의 형식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봉사시수 합계.
그쵸? 우리가 이 함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i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와요. 그리고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i.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옵션이 뒤에 주어지죠.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래서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애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쵸? 누구한테서 가져와야 되는지가 두 번째. 그리고 옵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후다닥 합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우리가 클릭하면서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안타깝지만 타이핑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봉사 시수 합계라고 하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하셔야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섬 함수를 입력하거나 이런 시리즈들을 입력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따옴표 안에 나도 모르게 스페이스바를 가끔 습관적으로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백이 입력되면 왜 나는 결과 안 나오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재대로 했고 가르친 대로 했는데 나는 왜 결과가 안 나와? 그렇죠. 습관적으로 뭔가 내가 불필요한 무엇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오류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름이나 테이블에 공백이 있다면 대괄호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리고 뒷섬의 구조를 보면 인수 도메인 조건, 그쵸? 도메인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된 인수의 함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죠? 도메인 조건에 맞는 임수를 함수로 처리한다. 그쵸? 그래서 문제에 붙어 있는 순서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문제의 표기가 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에다 넣어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이 함수 외우고 인수, 도메인 조건, 심지어 인도조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풀어서 구조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따옴표로 표기가 되는구나. 그렇죠? 빈칸 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봉사 입력 폼에 학생 정보 커맨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에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두 개의 머리끌교에서 조건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크로를 지정하시오. 매크로 문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매크로 생성을 위해서 뭐 합니까? 만들기를 찾고 만들기 메뉴에 매크로 및 코드 찾아서 매크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요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오픈 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폼 보기 형식 어디 있습니까?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적혀 있는 이 포인트를 그렇죠? 얘가 이 포인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해당되는 것들을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았더니 그쵸? 오픈폼을 딱 열면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폼의 이름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도 여기서는 다행인 것이 뭐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쵸? 폼 이름에 재학생 관리 입력 넣고요. 보기 형식의 폼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들어가는지 그쵸? 어떻게 압니까? 여기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도대체 교재에서나 또는 교수들은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지. 알고 있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보여진 것들을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뭐를 여기다 집어넣는지를 매칭하는 게 포인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기다 왜 집어넣은 거지? 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나오면 그쵸? 매크로 만들 때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쵸?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where 조건문, 그쵸? 우리가 쿼리에서 where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상인 거죠. 도대체 여기에서는 뭐 하느냐? 매크로의 조건을 봤더니요. 학번 필드의 값이 텍스트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정보만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길어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건문에다가 대괄호 학번에다 딱 넣고요. 폼즈를 딱 입력하면 또는 폼을 딱 입력하면 이게 활성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직접 다 넣어도 되고 나왔을 때 탭을 눌러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죠. 클릭하신 후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층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계층 구분을 뭘로 합니까? 느낌표로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orms 다음에 느낌표, 그렇죠? 그리고 봉사 내역 입력 다음에 느낌표 텍스트 학번이라고 되어 있죠. 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쵸? 봉사 내역 입력에 있는 텍스트 학번이라고 하는 폼과 맞는지를 체크해서 해당되는 것들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생 보기에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하실 때 매크로 이름 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이름. 생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주어졌다는 거고 이름은 보통 괄호 안에 표기가 된다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Q2의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매크로 조건과 그쵸?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쵸?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 확인에 대한 커맨드 단추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쵸? 메뉴가 올라옵니다. 그때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쵸? 이벤트 탭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벤트 탭을 클릭해야 뭐가 나오냐면 온클릭이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온클릭 단추 선택한 후에 재학생 보기, 그쵸? 얘를 선택하셔야, 그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봉사 내역 입력 폼을, 그쵸? 이 더블 클릭한 후에 학생 정보 확인을 클릭했더니 그쵸? 재학생 관리 폼이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얘를 클릭하면 이거 열리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세팅하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Q3 문제에 갔더니 문제 3 조회 및 출현 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20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각 3점 되어 있고 총 5문제가 있으니까 총 15점인 거죠. 그래서 1번에 15점이 있으면 뒤에 또 5점의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되게 길어 보이시지만요. 뭐 조회와 출력 기능이니까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동일한 기관명 내에 있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봉사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봉사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찾아서 뭘 클릭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디자인 보기 클릭해야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땅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 3번은 뭐 한다고요? 네, 조회나 정렬과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렬 딱 나오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룹화 및 요약 안에 있는 그룹화 및 정렬 메뉴를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확대해서 캡처해 놨지만 여러분 전체 메뉴에서 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눈에다가 넣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땅 하고 클릭을 했더니 기관명 내에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쵸? 기관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학과 내림차순 그쵸? 이렇게 세팅된 것들을 클릭해 줘야만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해당 화면이 나오는지 등을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봤더니 페이지 머리 끌려온 게 텍스트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형식 설정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1월 3일을 2020년 1월까지만 그쵸? 여기서도 01월인지 또는 날짜를 표기할 건지 등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 봤더니 오른쪽 위에 해당되는 선택을 땅 하고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속성 시트가 올라오죠. 속성 시트가 딱 올라오면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형식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속성 시트의 설정 이름이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YYY년 M월인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쵸? 연도 앞에 4개를 다 표기할 거다. 그리고 01월이 아닌 1월만 표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MM월인지 YY년인지 YYYY년인지 Y가 4개 들어가는 경우와 M이 2개 들어가는 경우, 1개 들어가는 경우, Y가 2개 들어가는 경우, 뒤에 날짜가 붙는 경우 이런 다양한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기관명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영역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니까 찾아서 클릭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이 기관명 머리끌 영역이사 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관명 머리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하라고 되면 얘를 일단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 포인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반복적 표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반복이 안 보이시죠? 쭉 쫓아가 보시던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반복 실행 구역을 yes로 바꿔야, 그렇죠? yes로 바꿔야지만 한다. 즉 반복적으로 표시대로 설정이라고 하는 걸 반복 실행 구역을 풀어서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즉 옵션 이름을 정확하게 그쵸 다운표 안에서 표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풀어서 문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옵션이 무엇인지를 링크 걸듯이 딱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 풀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제를 봤더니 본문 영역의 텍스트 기관명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이게 대체 뭐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 텍스트 기관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쵸? 본문의 기관명을 우리가 텍스트 기관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기관명을 클릭한 상태여야 오른쪽에 텍스트 기관명이라는 속성 시트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 이게 대체 어딨냐를 못 찾으시면 대략 난감하죠. 이게 바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옵션을 예로 바꿔라 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쵸?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봤더니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텍스트 페이지 컨트롤에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예는 그쵸 우리가 일종의 간단한 코딩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클릭했더니 텍스트 페이지가 떴고요. 그쵸? 텍스트 페이지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스만 딱 입력하면 5페이지 중 2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구조를 풀어서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페이지스, 페이지 그래서 언제 페이지스를 쓰고 언제 페이지를 쓰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뭐 중 뭐뭐 하면 앞에는 s가 있고 뒤에는 없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문제 3회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이제 20점 중에 15점 앞에 있었고 나머지 5점이 이 문제 하나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에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오토바이 on이라고 하는 폼에 그쵸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점짜리잖아요. 앞에 하나씩 하면 3점이었는데 얘는 뭉뚱그려서 5점 안에 넣어놨잖아요. 자, 오름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 차순 정렬,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내림 차순 정렬. 즉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밑에 있는 속성을 코딩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봉사 내역 관리에 가서 여러분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찾고 뭐 합니까? 디자인 보기를 눌러야 요 화면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오름을 클릭해 놓고 그쵸? 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을 비주얼 베이직에 코딩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클릭의 작성기 단추 그쵸? 매크로 작성기 선택에 보면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도대체 작성기 단추가 어디 있는 게냐? 라고 하는 이벤트 탭에서 탭까지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벤트 탭에 오른쪽에 잘 보면 점점점 찍혀있는 게 있죠. 얘가 작성기 단추입니다. 그쵸? 작성기 단추를 찾아가지고 얘를 땅 하고 누르면 다음과 같이 메뉴가 딱 하고 떠오르고요. 작성기 선택에 보면 매크로 작성기, 식 작성기, 코드 작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화면에서 해당되는 코드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CMD 오름이라고 올라오고요. 자, 시수에 대한 오름 차순, 시수를 기준으로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수 다음에 ASC인지 DESC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Ascending, Descending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수 ASC가 되면 시수 오름 차순, 시수 DESC 그러면 시수 내림 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order by on true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order by를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작동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을 클릭했을 때 이 기능이 작동하도록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할 줄 모르면 대체 뭐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수를 그냥 고스란히 5점을 홀라당 물론 이거 하나가 5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오름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코드는 짤 줄 아는데 뭘 못해요? 작성기 단추를 못 찾아서 이 코드 작성기를 못 불러오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대체 어떤 걸 클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계적이죠. 그렇죠? 내림을 클릭해서 그쵸? 작성기 단추 찾고 클릭해서 코드 불러다가 코맨드 내림에다가 그쵸? ASC를 DSC로만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수가 디센딩 코드가 되는 거고 그걸 order by on true 해줘야만 그쵸? 눌렀을 때 해당 기능이 작동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그마치 25점 반영되어 있네요. 100점 중에 25점인 만큼 이거 패스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쵸? 앞에 있는 걸 다 맞을 거라고 누가 그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다 맞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Q4에 보면 쿼리 작성하는 문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수업 시간에 배우는 분들은 이 쿼리 수도 없이 아마 연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 관련된 문제 등이 그죠? 우리가 뭐 굉장히 어려운 것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봤더니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역을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쿼리 작성하라는 문제 나오면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 메뉴 찾고 쿼리 디자인 그쵸? 이 자와 그쵸? 삼각자와 그쵸? 자를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해당되는 메뉴들이 떠오른다. 테이블 추가 창에서 봉사 내역을 클릭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 봉사 내역과 봉사 기관 테이블을 이용하는 얘네가 순서가 있다. 그래서 봉사 내역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봉사 기간을 클릭해야 그죠? 위에 거 밑에 누르고 밑에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봉사 기간과 봉사 내역이 돼요. 그러니까 봉사 내역 누르고 봉사 기간을 눌러야 돼. 그죠? 왜 컨트롤 왜 누르는 거냐라고 하면 떨어지는 걸 선택할 때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눌러야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봉사 내역 왼쪽에 봉사 기간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봉사 기간 봉사 내역 뭔 순서야? 라고 그냥 해버리면 봉사 기간 왼쪽에 봉사 내역이 오른쪽에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해당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과 같이 그래서 봉사 내용, 봉사 날짜, 그렇죠? 기관명 해당되는 것들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해당되는 것들을 보고 찾아다가 드래그 해서 넣고 그렇죠? 문제에서 봤더니
봉사 내용에 대한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 얘는 오름차순이라고 세팅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도록 하는지 아닌지를 어찌 압니까? 그쵸? 그리고 기관명에 있어서에 대한 조건을 봤더니 기관명의 조건을 하늘요양원이라고 제한하고 있죠. 하늘요양원이라고. 그쵸? 그래서 봉사내역 조회하는 것에 하늘요양원 조회라고 그쵸? 괄호 안에다 넣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그쵸? 찾을 수 있고 입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옵션들 설정하는 것들을 알고만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 느낌표, 얘 이름이 실행이에요. 얘를 땅 하고 눌렀더니 화면에 보이는 이 결과물을 만났어. 만나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끝난 거고요. 이게 안 나오네. 그러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질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Q4가 쉽게 풀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Q4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시간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홈탭에 보기에 가서 그쵸? 자들을 찾아서 얘를 클릭하시면 다시 쿼리 작성기로 넘어갑니다. 그쵸? 쿼리 작성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작성기 도대체 앞에 했더니 왜 안 되냐라고 쿼리를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끌어다가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고 화면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와 같이 보기와 같이 결과 나오도록 세팅해 줘야 한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기관별 학과별로 봉사횟수를 조회하는 봉사횟수 조회 크로스 탭 쿼리. 여기서 포인트는 크로스 탭 쿼리를 작성하시오. 이게 대체 뭐야? 그것까지 다 우리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쵸? 쿼리 디자인에 가면 그쵸? 테이블 추가 창에서 봉사기간, 봉사내역, 재학생 순서 있죠. 그쵸?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한 표 추가를 눌러야지만 올라오고요.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들 때 쿼리 유형에 보니 크로스 탭이라고 하는 옵션, 그쵸? 크로스 탭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름표가 행에도 있고 열에도 있는 구조, 이런 식의 구조를 크로스 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탭에서 행머리글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스 탭에서 여러분들이 쿼리 내에 보이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행머리글을 클릭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크로스 탭을 못 찾으면 크로스 탭 쿼리 자체를 접근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대체 이렇게 왜 만드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눌러서 뭘 집어넣어야 될지 여기에다가 행머리글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봉사 코드의 값에서 그쵸?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의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크로스 탭에 이거 왜 값이에요? 두 번째 머리글 기호의 옵션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다음과 같이 왜 입력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결과물 보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분한 연습들이 좀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가서 실행 버튼 눌러보면 화면에서 주어진 예제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실행과 그쵸, 디자인 보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야만 해당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 물론 쿼리 잘 짜고 세팅하는 거 잘하는 친구들은 몇 번 해봤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운 좋게 바로 나오면 땡큐지만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옵션 잘못 눌렀구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갔더니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의 총 인원수와 총시를 조회하는 학과별 봉사 현황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내역과 그쵸 재학생 만드는 구조는 동일해요. 그쵸? 가져다가 봉사 학생 수의 학번 필드를 이용하라고 그쵸 두 번째 머리끌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당되는 옵션들에서 대체 그쵸 학번 필드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 특히 요약 부분에서 왜 얘는 개수냐, 딴 건 묶는 방법인데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갖고 왔는지 문제에서 대체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두 번째 머리끌기 후에
포인트가 있더라. 그리고 그림과 같이 표시돼도 설정하라고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연습과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Q3, Q4에 있어서 이 Q4의 쿼리 문제는 몇 번 연습만 갖고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문제 풀었더니 그냥 바로 나오네? 난 이제 시험 준비 끝난 것 같아가 아니라 관련된 것들의 비슷한 형태의 구조들,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를 봤더니 봉사는 쿼리를 이용해서 학과명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여 새 탭으로 생성하는 학과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7점입니다. 자, 해당 쿼리 실행 후 생성된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학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만드는 구조는 똑같죠. 그쵸? 쿼리 디자인 클릭하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쵸? 봉사 현황 선택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쿼리 그쵸?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쿼리를 짤 때 쿼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태가 좀 다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한 형태의 쿼리 짜는 문제하고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 짜는 문제 등이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 이 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눈금 영역에 들어가서 봉사 날짜, 기관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는 학과를 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보여진 그림 보고 그렇죠? 그와 같은 형태대로 넣는 거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열심히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옵션 기본 옵션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옵션 중에 일부를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 그걸 수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이런 걸 다 해놓고 왜 안 나오냐?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냥 제출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봤더니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값 입력하는 그렇죠?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 입력이 여러분들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옵션 방법을 그렇죠? like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별표 그리고 앰퍼샌드 사이에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을 대괄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즉 해당되는 매개 변수가 입력 창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문을 다음과 같이 넣은 거죠. 대체 이게 어디다 집어넣는 거니?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렬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넣고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클릭해서 그쵸 경영 눌렀더니 다음과 같이 파랭을 붙여 넣었습니다. 우리가 왜 파랭이 나왔는지도 해당되는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면 경영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총 8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레코드 8개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공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조약과 봉사 현황이라고 네이밍을 정했고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 짜는 문제 등이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특강을 하다 보니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Q4는 꽤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패턴에 대한 연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특강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한 번 보고 훅 할 것이 아니라 문제마다 뭐가 있어요? 공략하는 포인트가 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면 주어진 문제를 그냥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린 문제만 물론 체크하는 오답 노트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오답 열심히 풀어본다고 해서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빈도가 높은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 그런 아이들 먼저 공부하고 일정 점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만들고 노하우를 집약시키는 게 중요하지 시험을 100점 맞고 100점 맞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시험을 트라이하는 이런 식은 자격증 시험에서만큼은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